강추위가 서울을 뒤덮은 12월.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민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의 눈앞에 놓인 준호의 사진은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영원히 멈춰버렸다. 민재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준호의 관을 바라보았다. 왜 너였어? 민재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이미 마를 대로 마른 상태였다. 준호. 그의 남편이자 6년간 함께한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교통사고. 단 한순간의 불운이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민재는 준호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8년 전.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였다. 민재는 30 초반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늘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준호는 28. 자유로운 영혼의 뮤지션이었다. 그는 기타를 메고 들어와 카페 구석에서 즉흥 연주를 시작했다. 그의 노래는 민재의 단단한 마음을 녹였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의 웃음은 따뜻했고 그의 말투는 민재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준호가 말했다. 그 한마디가 민재의 인생을 바꿨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다. 빠르게, 그리고 깊게. 하지만 한국이라는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들의 사랑은 늘 조심스러워야 했다. 준호는 늘 말했다. 우린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세상이 뭐라 하든. 그들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둘만의 서약이었다. 그리고 3년 전 그들은 은서를 입양했다. 준호가 둘이도 가족이 될 수 있어라며 설득했던 그 순간 민재는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 준호는 없다. 민재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 서서 준호의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 중 일부는 민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지만 다른 이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저게 뭐야? 보이토이 아니야.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준호의 사촌 중 한 명. 혁진이었다. 그는 민재를 노려보며 비웃었다. 너 같은 놈이 여기 왜 온 거지? 준호 형이 불쌍해서 같이 살았던 거 아니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침묵했다. 준호가 늘 말했기 때문이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사랑은 그들보다 강해.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메아리일 뿐이었다. 민재는 은서를 생각했다. 은서는 지금 장례식장 한쪽에서 준호의 어머니와 함께였다. 그 어린아이가 아빠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장례식이 시작되었다. 민재는 관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에는 준호가 생전에 썼던 기타 피크가 쥐어져 있었다. 너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작은 손이 그의 손을 잡았다. 은서였다. 아빠. 울지 마. 은서의 맑은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침묵을 깼다.
민재는 눈물을 삼키며 은서를 끌어안았다. 혁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저 애도 불쌍하다. 그런 아빠 밑에서 뭘 배우겠어. 민재는 순간적으로 주먹을 쥐었지만 은서의 손을 느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는 준호의 사진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속으로 물었다. 장례식은 무겁게 진행되었다. 민재는 준호의 삶을 기리기 위해 준비한 추모사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하게 말을 이어갔다. 준호는 제게 세상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혁진과 그를 따르는 몇몇은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다. 민재는 추모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은서가 그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후 혁진이 다시 다가왔다. 너 진짜 뻔뻔하다. 준호 형이 너 같은 놈 때문에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은서가 갑자기 혁진 앞으로 뛰어나갔다. 우리 아빠 나빠. 아빠 사랑했어. 어린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울렸다. 모든 이가 숨을 죽였다. 혁진은 말을 잃었고 민재는 은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민재는 준호의 미소를 떠올렸다. 우리 은서 강하네. 준호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은서를 안고 속삭였다. 그래. 우리 아빠 사랑했지. 장례식장은 침묵에 잠겼다. 은서의 한마디는 모든 비웃음과 편견을 잠재웠다. 민재는 준호가 남긴 사랑이, 그들의 가족이 결코 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난 후 민재는 은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는 준호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거실 한쪽에 놓인 그의 기타, 주방에 남아있는 그가 좋아하던 커피잔, 그리고 은서가 그린 가족 그림. 민재는 그 모든 것이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다. 그는 은서를 재우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민재는 중얼거렸다. 준호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준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의 첫 데이트, 첫 키스, 은서를 처음 만난 날. 준호는 늘 민재에게 말했다. 우린 서로의 집이야. 어디에 있든 함께라면 괜찮아. 하지만 이제 그 집은 무너진 것 같았다. 다음 날 민재는 은서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었다. 은서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민재는 아이의 눈에 담긴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아빠. 다른 아빠는 언제 와? 은서가 물었다. 민재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은서야. 다른 아빠는 잠시 멀리 갔어. 하지만 늘 우리 곁에 있을 거야. 그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민재는 준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옷장에는 그의 냄새가 남아 있었고, 민재는 옷을 꺼내다 눈물을 흘렸다. 그러다 준호의 노트북에서 오래된 동영상을 발견했다. 은서의 첫 생일 파티였다. 영상 속에서 준호는 은서를 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 은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야. 준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민재는 그 영상을 보며 다시 무너졌다. 그날 밤, 민재는 준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의 어머니. 김 여사는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은서가 태어나면서 점차 마음을 열었다. 민재야. 힘들지? 김 여사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슬픔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 저 준호 없이 은서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여사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너희 둘이 은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준호가 너를 믿었으니까. 너도 너 자신을 믿어. 민재는 전화를 끊고 은서가 자는 방으로 들어갔다. 은서는 잠든 채 준호의 작은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민재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빠가 지켜줄게. 우리 가족.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며칠 후. 민재는 준호의 친구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준호의 추모 음악회를 열고 싶다고 했다. 민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준호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했는지 떠올리며 동의했다. 음악회 준비 과정에서 민재는 준호의 동료 뮤지션들과 함께 그의 곡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준호가 생전에 썼던 미완성곡을 완성해 공연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민재는 그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다. 준호의 음악은 그를 영원히 살리는 방법이었다. 음악회 날. 민재는 은서를 데리고 공연장에 갔다. 무대 위에서 준호의 친구들이 그의 곡을 연주했고,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민재는 은서를 꼭 안고 있었다. 은서야. 이거 아빠 노래야. 그는 속삭였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 노래. 예뻐. 그 순간. 민재는 준호가 여전히 그들 곁에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음악회가 끝난 후, 혁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민재를 비난하며 말했다. 이런 쇼로 준호 형을 욕보이지 마.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혁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는 내 남편이었어. 그리고 은서의 아빠야. 너 말 따위로 우리 가족을 부정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혁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민재는 은서를 안고 공연장을 나섰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준호가 남긴 사랑과 은서의 존재가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준호야. 우리가 잘할게. 너도 보고 있지.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민재는 매일 아침 은서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준호가 남아 있었다. 밤마다 그는 준호의 기타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그는 기타를 칠 줄 몰랐지만 준호가 연주하던 모습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었다. 어느 날 민재는 은서의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았다. 은서가 친구들과 다퉜다고 했다. 민재는 서둘러 어린이집으로 갔다. 담임교사는 민재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은서가 친구들에게 아빠가 2명이라고 말했다가 놀림을 받았어요. 민재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는 은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야, 무슨 일이 있었어?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친구들이 우리 아빠 이상하다고 했어. 아빠가 2명인 게 웃기대. 민재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은서를 꼭 안으며 말했다. 은서야, 우리 가족은 특별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우린 서로 사랑하잖아.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재는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남았을까봐 걱정되었다. 그날 밤 민재는 준호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준호는 생전에 은서에게 주고 싶다며 일기를 쓰곤 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은서야, 세상은 때론 잔인할 거야. 하지만 너는 강한 아이야. 아빠들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지 마. 민재는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준호의 말을 은서에게 들려주기로 했다. 다음 날, 민재는 은서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준호의 일기를 읽었다. 은서는 아빠의 글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빠, 나도 아빠들 사랑해. 민재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럼 우리 아빠가 좋아했던 곳에 가볼까? 그들은 준호가 자주 갔던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준호는 생전에 한강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민재는 은서와 함께 강변에 앉아 준호의 노래를 틀었다. 은서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고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우리 잘하고 있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평온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재는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그의 상사 박 이사가 그를 불러 말했다. 민재 씨, 최근 회사 분위기가 좀 자네 사생활 때문에 말이 많아. 민재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준호와의 관계를 회사에서 숨기지 않았지만 그것이 문제될 줄은 몰랐다. 박 이사는 이어 말했다. 자네가 능력 있는 디자이너인 건 알지만 고객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어. 민재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였다. 그는 준호와 함께 살면서 이런 차별을 수없이 겪었지만 이번엔 유난히 아팠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은서가 잠든 후 혼자 소파에 앉아 고민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랑한 게 잘못이야. 그는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다음 날, 민재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마주쳤다. 그들 중 일부는 민재를 피했고, 몇몇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박 이사를 찾아가 말했다. 제 사생활이 회사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박 이사는 당황했지만 결국 사과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민재는 그날 밤 준호의 기타를 꺼내 다시 만지작거렸다. 그는 준호가 생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다. 민재야, 세상은 변해.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도 조금씩 바뀔 거야. 민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결심했다. 그는 은서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준호의 꿈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 몇 달이 흘렀다. 민재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그는 은서를 위해 강해져야 했고 준호의 기억을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져야 했다. 하지만 사회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특히 준호의 가족 중 일부는 여전히 민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혁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재를 비난했고 준호의 아버지는 민재와 연락을 끊었다. 어느 날 민재는 은서의 학교에서 열리는 학부모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은서가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모임에서 몇몇 학부모들이 민재를 힐끔거리며 수근거렸다. 저 사람. 은서 아빠 맞아. 아빠가 2명이었다던데 민재는 그들의 말에 익숙했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모임이 끝난 후 은서의 담임교사가 민재를 따로 불렀다. 민재 씨. 은서가 요즘 좀 조용해요. 아무래도 아빠 일로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은서와 이야기를 나눴다. 은서야. 아빠 때문에 속상한 거 있으면 꼭 말해. 은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빠. 나 괜찮아. 그냥. 다른 아빠가 보고 싶어. 민재는 은서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다. 그는 준호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다. 준호는 일기에서 은서에게 세상의 편견에 맞서 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썼다. 민재는 그 말을 보며 결심했다. 그는 은서와 함께 준호의 꿈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재는 준호가 생전에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준호는 지역사회를 위한 무료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민재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준호의 친구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준비는 쉽지 않았다. 자금도 부족했고 장소를 찾는 것도 어려웠다. 하지만 민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동료들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설득해 장소를 얻었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았다. 프로그램은 준호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첫 수업날 민재는 은서를 데리고 센터에 갔다. 아이들이 기타와 피아노를 배우는 모습을 보니 민재는 준호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겼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민재와 준호의 관계를 문제 삼으며 반대했다. 한 주민은 공개적으로 말했다. 저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민재는 그 말에 상처받았지만 은서와 준호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제 남편 준호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음악으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 꿈을 이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진심에 일부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민재는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준호의 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했다. 아이들은 점점 더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은서도 음악을 배우며 밝아졌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준호의 꿈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러던 중 민재는 준호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는 처음으로 민재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민재는 긴장했지만 은서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갔다. 준호의 아버지는 민재를 보자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준호가 너를 많이 사랑했어. 나도 이제야 그걸 알겠더라. 민재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재는 은서와 함께 준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우리 아빠의 꿈. 멋지지? 은서가 말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멋져. 우리도 멋지게 해낼 거야. 그는 준호의 기타를 꺼내 은서에게 건넸다. 이거. 우리 아빠 거야. 은서도 연주해볼래. 은서는 기타를 받아들며 웃었다. 준호의 노래 프로그램은 점차 지역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갔다. 아이들은 음악을 배우며 웃었고 부모들 중 일부는 민재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특히 혁진은 프로그램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며 민재를 괴롭혔다. 그는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민재와 준호의 관계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우리 동네 망신이야. 민재는 그 글을 보고 분노했지만 더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은서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다. 그는 은서에게 이 일을 숨겼지만 아이는 이미 친구들에게서 소문을 들은 듯했다. 어느 날 은서가 말했다. 아빠. 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싫어해? 민재는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은서를 안으며 말했다. 은서야. 세상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아. 우린 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민재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려 노력했다. 그는 아이들의 공연을 준비해 주민들을 초대했다. 공연 날 은서도 무대에 올라 준호가 작곡한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맑은 목소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공연이 끝난 후 몇몇 주민들이 민재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니 준호 씨 꿈이 대단하네요. 민재는 그들의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준호가 이 순간을 봤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다. 공연이 끝난 후 은서는 민재에게 달려와 말했다. 아빠. 나 잘했지.
다른 아빠도 좋아할 거야. 민재는 은서를 꼭 안으며 말했다. 응. 우리 은서 최고야. 아빠도 엄청 기뻐할 거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재는 회사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마주했다. 그의 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취소되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민재는 자신의 성적 지향 때문에 고객이 불편해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상사에게 따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호했다. 민재 씨. 그냥 상황이 좀 복잡해서 그래. 민재는 좌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은서와 준호의 꿈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민재는 프리랜서로 전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에 집중했다. 준호의 노래 프로그램도 확장하며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그는 준호의 음악과 자신의 디자인을 결합해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우는 워크숍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민재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러던 중 민재는 준호의 옛 친구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준호의 미완성 곡을 앨범으로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민재는 그 제안에 망설였지만 은서의 응원에 힘을 얻었다. 아빠. 우리 아빠 노래 세상에 보여주자. 민재는 결국 동의했고 앨범 제작에 참여했다. 앨범 작업은 민재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준호의 음악을 세상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다. 작업 중 그는 준호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민재야. 내 음악은 너와 은서를 위한 거야.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너희가 내 노래를 들어준다면 난 행복해. 민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다시 눈물을 흘렸다. 앨범은 완성되었고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소개되었다. 준호의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민재는 그 반응에 놀랐다. 한 청취자는 라디오에 전화해 말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사랑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요. 준호 씨와 민재 씨. 정말 멋진 가족이에요.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준호가 미소 짓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민재는 은서와 함께 준호의 무덤을 찾았다. 그들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준호의 노래를 틀었다. 은서는 말했다. 아빠. 우리 아빠 노래 진짜 예뻐.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아빠는 최고야. 그 순간 민재는 준호의 사랑이 영원히 그들 곁에 있다고 느꼈다. 앨범의 성공은 민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다. 준호의 노래는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민재는 여러 곳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은서와 준호를 위해 용기를 냈다. 강연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저와 준호는 사랑했고 은서를 가족으로 맞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젊은이들은 민재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한 청년은 강연 후 민재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도 게이예요. 민재 씨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민재는 그 말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준호가 이 순간을 봤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다. 혁진은 민재의 성공을 시기하며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지역 방송국에 민재와 준호의 관계를 비판하는 익명 제보를 보냈다. 방송국은 논란을 다루는 토론 프로그램에 민재를 초대했다. 민재는 갈등했지만 은서가 말했다. 아빠, 우리 가족 자랑스러운 거잖아. 아빠가 말해줘. 민재는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는 준호를 사랑했고, 그는 제게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줬어요. 은서는 우리의 딸이고,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어요. 그의 진심은 일부 패널들을 감동시켰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한 패널은 말했다. 한국 사회는 아직 이런 가족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럼 우리가 그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이들이 민재를 지지했고, 일부는 여전히 비판했다. 하지만 민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은서와 함께라면 어떤 비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방송 후 민재는 수많은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 한 메시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재 씨, 당신의 사랑은 진짜예요. 힘내세요. 민재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준호를 떠올렸다. 준호야, 우리가 해내고 있어. 그는 속으로 말했다. 그는 은서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은 준호의 노래를 전국으로 확장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로 했다. 민재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통해 프로그램의 브랜딩을 강화했고, 지역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우는 워크숍을 열었다. 그러던 중 민재는 준호의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 그녀는 준호가 생전에 남긴 기타를 민재에게 건넸다. 이건 준호가 은서에게 주고 싶어 했던 거야. 네가 잘 간직해. 민재는 기타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은서에게 기타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 아빠의 선물이야. 우리 같이 연주해볼까? 은서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준호의 노래를 연주하며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준호의 꿈이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는 은서와 함께 준호의 무덤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무덤 앞에서 노래를 불렀다. 은서의 맑은 목소리와 민재의 조용한 허밍이 어우러졌다. 그날 밤 민재는 준호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재야, 은서야, 너희가 내 세상이야. 사랑해. 민재는 그 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서를 안고 속삭였다. 우리도 아빠 사랑해. 그 순간 민재는 준호의 사랑이 영원히 그들 곁에 있다고 확신했다. 민재는 다음 날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는 준호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했다. 그들의 사랑, 은서와의 가족,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는 책을 쓰며 준호의 노래를 들었다. 그의 음악은 민재에게 힘이 되었고 은서에게는 희망이 되었다. 민재의 책은 1년 후 출간되었다. 제목은 준호의 노래였다. 책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 은서와의 가족, 그리고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여정을 담았다. 출간 후 책은 조용히 입소문을 탔다. 많은 이들이 민재의 이야기에 공감했고 특히 LGBT 커뮤니티에서 큰 지지를 받았다. 한 독자는 민재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제게 용기를 줬어요. 저도 제 사랑을 당당히 지키겠습니다. 민재는 책의 성공에 기뻤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은서의 미소였다. 은서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기타 연주에 푹 빠져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노래를 연주하며 말했다. 아빠. 나 나중에 아빠처럼 멋진 뮤지션 될 거야. 민재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응. 우리 은서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민재는 준호의 노래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장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음악과 창의력을 가르치며 사랑과 가족의 다양한 형태를 이야기했다. 프로그램은 점차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고 민재는 해외 강연 요청도 받았다. 그는 은서와 함께 세계 곳곳을 다니며 준호의 꿈을 전했다. 그러던 중 민재는 준호의 아버지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았다. 그는 민재를 집으로 초대했다. 민재는 은서를 데리고 그의 집을 방문했다. 준호의 아버지는 민재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내가 너희를 잘못 판단했어. 준호가 너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 그는 은서를 안으며 말했다. 은서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은서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들 사랑했어요. 그 순간 민재는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준호의 아버지와 포옹하며 말했다. 아버지. 준호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준호의 사진을 보며 웃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은서와 함께 준호의 기타를 꺼냈다. 그들은 거실에서 노래를 불렀다. 은서의 맑은 목소리와 민재의 조용한 화음이 어우러졌다. 민재는 그 순간 준호가 그들 곁에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준호야. 우리가 해냈어. 너도 자랑스러울 거지.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은서는 여전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민재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준호의 노래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민재는 가끔 준호의 무덤을 찾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야. 우리 은서 잘 크고 있어. 너도 보고 있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느 날 은서가 민재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민재, 은서, 그리고 준호였다. 아빠. 우리 가족이야. 은서가 말했다. 민재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은서를 꼭 안으며 말했다. 응. 우리 가족이야. 영원히. 민재는 준호의 사랑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꿨다고 믿었다. 세상의 편견과 비난은 그들의 사랑을 꺾지 못했다. 은서의 맞바라는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꿨다. 그것은 사랑의 힘이었고 가족의 힘이었다. 민재는 그 힘을 믿으며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준호의 노래는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